이제 두 사람이 법적인 혼례 절차를 마치고 우리 주례 선생님의 소중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어제 제가 체육 행사를 갔었는데 햇볕이 너무 쬐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너무 힘들어 하세요. 오늘은 하느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게 구름으로 이렇게 장막을 뒤워주고 텐트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고운 잔디밭에서 이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뷰가 너무 좋죠? 한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이 좋은 잔디밭과 이 아름다운 풍경 안에서 정말 이게 선남선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양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죠. 또한 넉넉합니다. 오늘 신랑 김건영 군과 신부 임서현 양의 결혼을 축하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랑 김건영 군은 김봉섭님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신부 임서현 양은 임채봉님의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두 집안의 큰 기둥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장남 장녀가 5년 동안 긴 연애 끝에 오늘 결혼식을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찍 올려야 될 결혼식을 오늘 이렇게 뒤늦게나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 신랑 김건영 군과 임서현 양이 제 조합장실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좀 주례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주례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조합장이 되다 보니까 주례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35년 전에 조합장님께서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근무하던. 그래서 나름 이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주례를 하면 우리 두 신랑 신부도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신랑이 저희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꿈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친구 결혼식을 주례를 해주면 참 미래가 밝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주례에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또 도와주도록 해서 앞으로 두 사람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결혼을 잊지 않죠, 그죠? 이제 두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제가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길면 또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 다릅니다. 여기 계신 학연 여러분도 전부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서로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7가지 색깔이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가 부모님이 여기 모래를 부으셨는데 서로 다른 색깔이 모이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상대방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틀리다고 생각해서 싸우지 말고 다르구나 서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하면은 원만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 35년 정도 됐는데 저는 아내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일단 자녀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무조건 편들어주기. 죽을 일 아니면 무조건 편들어주기. 그 다음에 아내가 원하면 무조건 해주기. 정말 큰일이 아니면. 그렇게 했더니 거의 싸우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호랑이와 암소가 엄청나게 사랑을 했답니다. 서로 다르지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첫날부터 호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싱싱한 고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사랑하는 암소에게 싱싱한 고기를 매일 바쳤답니다. 그의 질세라 암소도 열심히 부드럽고 연한 풀을 모아서 사랑하는 호랑이에게 주었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이 열심히 살았답니다. 근데 배고파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사랑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싱싱한 고기를 위해서 매일 사냥을 해서 갖다 줬는데 당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사랑이 변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암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그 싱싱한 풀을 매일 뜯어다가 당신 앞에 바쳤는데 당신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사랑이 변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 준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줬을 때 진정한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집에 아내가 뭘 좋아할까?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당부를 드렸고, 세 번째는 먼 다른 나라 얘기를 좀 할게요. 엊그제 내가 그 카톡으로 매일 메시지를 보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옆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사이러스 왕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그 나라 왕자와 부인과 아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포로로 잡아왔고 죽이기 전에 내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냥 죽이면.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왕자를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자가 내 목숨을 살려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인을 살려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자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러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주지만 아내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왕이 너무 사랑에 감동해서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이제 신나게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왕자가 얘기를 해요. 부인한테. 아니 저 옆에 사이러스 왕 보니까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목숨도 살려주고 생김새를 보니까 통도 크고 정말 멋있더라. 당신 어떻게 생각해? 잘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는 그 늠름한 모습을 보느라고 그 왕 사이러스 왕을 볼 겨를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어떻게 나를 보느라고 못 봤냐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밖에 안 보이더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당신이 위에 다른 남자를 더 보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고 있는 신부는 제가 글을 보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아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정에서 위대한 사람이 밖에 나가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그 세 가지 얘기를 잘 기억하셔서 원만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항해를 하는 두 사람 앞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주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랑 신부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